오르기는커녕 지금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갈 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할 내용은 2021년 부동산 시장 폭등 예고 조짐이 보일 거다. 거기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얼마 전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완전히 압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승했던 가장 큰 계기는 이런 내로남불식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에 표심이 야당 쪽으로 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보궐선거의 완패의 책임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정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부처를 개각하고 장관들을 교체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심은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내년 5월 대선의 목적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 또는 대출에 대한 완화 카드를 내세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결국엔 양도세 완화 카드가 나오거나 종부세에 대한 완화 카드가 나온다면 물건을 또 던질 가능성도 있고, 그 물건을 누군가가 또 잡아줘야 되는데 그 물건을 누군가가 잡아줄 거냐. 이 무주택 실수요가 대출 완화 카드로 인해서 그런 물건들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 보면 결국엔 거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놓는 호가를 그대로 무주택 실수요층들이 다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 강보합세 및 신고가가 계속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6월 기준에서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세금적인 부담 그리고 거래 건수에 대한 축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오히려 저는 신고가 계속 속출하면서 강보합세가 유지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변수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부동산 시장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번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에 내세운 공약이 뭡니까? 민간 재개발 재건축 빠르게 시행하겠다라는 게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재건축 조합원들 좀 내놓는 게 다 호가입니다. 호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계속 가격은 올라가 있는 상황에 결국 대출 완화 카드로 인한 무주택자들이 그런 물건들 다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게 또 시세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이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본론에 앞서 저는 진보적인 성향도 보수적인 성향도 아니고요. 완전히 중도적인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이 1도 없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로남불식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민심이 외면하게 됩니다. 이 법을 만든 주체가 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서게 된 거죠.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임대차 입법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입법 중에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있죠. 5% 상한, 5%밖에 못 올리는데 이 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 법을 만든 그리고 이 법을 제안한 이런 정책실장 및 여러 의원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엄청나게 증액했죠. 그러다 보니 민심이 완전히 돌아설 수밖에 없고, 또 다주택자들을 지금 현재 투기 세력으로 몰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여당 의원들 보십시오. 작년 기준에서 다주택자들이 4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에 당선된 의원들 중에 지금 현재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 14명이 지금 집을 갖고 있어요. 다주택으로. 그리고 박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올해 시세가 40억이 넘었습니다. 시세가. 이러다 보니 아니 본인들은 하지 말라놓고 왜 본인들이 하냐 이겁니다. 다주택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놓고선 왜 본인들은 다주택 하냐 이거예요. 이러니 민심이 돌아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시가격도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19%나 상승했어요. 이 공시가격이라는 건 종부세에 대한 기준인데 이 종부세라는 거 원래 누가 내는 겁니까? 부자들의 세금 아니었습니까 원래? 이 법이 이 공시가격 9억이라는 이 기준점이 언제 생긴 겁니까? 10년이 넘었어요. 그럼 10년 전에 집값과 지금의 집값이 똑같냐 이겁니다. 서울에 공시가격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다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국민, 우리와 똑같은
서민층입니다. 자, 1주택자 중에서 예전에 오래전부터 이 집에 머물러 있던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집값이 자기도 모르게 막 상승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종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분들이 현금이 있냐 이겁니다. 종부세를 낼 수 있는 현금 여력이 되시냐 이거예요. 쉽지가 않은 얘기죠. 1주택자들에게도 민심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LH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 공급대책 방안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 공급대책 나오기 이후에 2월 4일 이후부터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청산하겠다. 그렇게 엄포를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공급대책 나오기 전에 전부 다 땅 투기해서 땅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어떠한 국민들이 올바르게 생각을 하겠냐 이겁니다. 당연히 표심이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이번 보궐선거 완패 책임으로 국정쇄신하겠다 해서 5개 경제 부처 완전히 개각시키고 단행하고 교체하면 뭐합니까? 아니 장관 교체하면 뭐합니까? 뭐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아니 노선이 똑같은데 바뀌는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게 몇 번째 바뀌는 겁니까 결국에? 몇 번째 정책이 바뀌고 몇 번째 장관이 바뀌냐고요. 바뀐다고 뭐가 바뀌는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표심이 아직도 돌아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교체만 하면 뭐예요? 국토부 장관 교체하면 뭐하냐고요. 경제부총리 지금 총리 대행하고 있는데 대행 끝난다고 해서 이거 교체하면 뭐합니까? 결국엔 노선이 똑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금 완화 카드가 반드시 나옵니다.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이번에 여당 의원 중에 정창래 의원이 종부세, 소득세, 지방세법 지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주택자 재산세 기준 완화 이거 지금 6억 원을 9억 원까지 상향 조정시키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양도세도 마찬가지죠. 또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겠다, 상향시키겠다. 그리고 2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12억 이하인 주택 양도세 중과시키지 않겠다, 배제하겠다. 이런 카드 지금 계속 개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출 완화 이것도 마찬가지. 무주택자 실수요한테는 10%씩 상향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40% 나오는 거 10% 상향되면 50% 해주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50%였던 거 60% 해주고, 무주택 실수요한테는 최대 70%까지 대출 완화해주겠다라는 카드 지금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만질 수밖에 없다.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나오고자 하는 폭발적인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사전청약 7월 그냥 기준점으로 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토지보상이 다 완료된 사업단지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도 완전히 실패했었죠. 토지보상이 완전히 다 치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겁니다. 이 실패를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이번 LH 사건 때문에 더 지체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친 무주택자들, 그리고 집값이 지금 잡히기는커녕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유동성 장세 초저금리가 만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실수요 무주택자들 대출 완화 카드 써준다면 내 집 마련 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결국엔 정부 입장에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또다시 나오게 된다. 내년 대권을 위해서는 결국엔 완화 카드를 써야 되는데, 이 완화 카드를 쓰면 집값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요. 완화 카드를 안 쓰면 민심이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대권에 완전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히 실패했다. 지금 어떻게든 결국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정부 정책에선. 이번 서울시장에서도 이미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립구도가 완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완전히 꼬여버렸어. 서로 내용이 완전히 상충된다고요. 공공이 주도하는 건 결국에 뭡니까? 패스트트랙, 속도를 빨리 진행하겠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근데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건 뭡니까? 서울시장이 민간 사업으로 가겠다. 근데 민간 사업으로 가려면 수익성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간 사업으로 가죠. 근데 국토부의 소관이 뭡니까? 안전진단, 제초안, 분상제, 2년 거주 의무, 이걸 풀어줘야지만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는 건 민간 주도인데, 민간 주도로 가려면 수익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다 국토부 소관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도 공공이 주도하는 패스트트랙 민간 사업에 의해서 진행하면 13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본인들이 하면 5년 미만으로 단축시키겠다. 이거 예전부터 계속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빠르게 진행하려면 심의 절차, 인허가 절차 이런 거 빨리 진행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소관이 누굽니까? 서울시 소관이에요.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충돌돼서 완전히 꼬여버렸다고. 어떻게 풀 거냐고요? 공공이 주도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내세우면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고요. 결국엔 서울시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세우는 정부 정책은 결국에는 저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선 부동산 민심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선 집값이 떨어져야 민심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을 텐데, 떨어지기는커녕 지금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갈 건데 민심이 돌아오겠냐고요. 그리고 다주택자한테는 본인들 투기 세력 만들어 놓고선 본인들은 다 투기해놓고, 여당 의원 지금 40여 명이 다주택이라고요. 작년 기준. 지금 총선에 당선된 여당 의원들 조정 대상 지역에 지금 14명이 집 갖고 있다고요. 다주택으로. 그러면서 무슨 남은 투기 세력으로 모는 이런 정책이 일관성이 있냐고요. 그들의 표심도 안 돌아올 거예요. 그럼 내년 대선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결국엔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이 대출 완화 카드, 세금 완화 카드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런 완화 카드로 인해서, 대출 완화나 여러 가지 세금적인 완화 카드로 인해서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결국 공급이 아직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저 또한 마찬가지. 집값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